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야 딜러 앞에서 아는 척을 좀 하겠죠.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차주가 이거는 수리하기 위해서 한번 풀러본 거예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에 대한 가장 솔직한 리뷰 카자씨입니다. 자, 오늘 볼 차량은 올류 소렌토 차량이에요. 연식은 15년 등록에 15년식. 이따가 차량 연형에 대해서 팁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등급은 2.0 이륜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5,700km 정도 됩니다. 1인 신조는 아니고 완전 무사고도 아니에요. 휀다 교환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차량을 가져온 이유, 사고 상태 보는 방법 그것도 보여드리려고 하고, 중요한 건 휀다 교환은 있지만 엔진 미션, 진동이나 이런 차 상태, 그리고 고질병, 에바가루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차차 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금액을 알려드릴 거예요. 금액은 1,850만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등급도 상당히 여러 가지고, 더 뉴 소렌토로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도 됐고, 또 다음 세대의 소렌토가 풀체인지 돼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구형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도 아직까지 산타페 DM이나 산타페 더 프라임 이런 모델들보다는 훨씬 더 신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더 뉴하고의 구분법은 일단 요 눈, 그리고 뒤에 테일램프, 이따가 테일램프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되고, 오늘은 이제 사고 보는 방법도 보는 방법이고, 소렌토의 고질병이나 장점 혹은 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휠은 이렇게 스타일 옵션을 넣어주는 차들에 한해서 이 크롬휠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크롬휠이 원래 적용되어 있는 게 있고 등급이 낮은 거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롬휠이 보기는 상당히 이쁜 디자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크롬휠에 스크래치가 나면 복원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은 있어요. 요즘은 SUV 차량들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유리의 높이가 이 철판 높이보다 좀 낮게 온로드 SUV 스타일로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유리가 좀 작으면 좀 스포티해 보이는 효과는 좀 있지. 뒷대 같은 경우엔 산타페 더 프라임처럼 싱글로 듀얼 팁이 들어가 있어요. SUV답게 이렇게 좀 널찍한 모습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류랑 더 뉴가 좀 달라요. 올류는 이런 디귿자로, 더 뉴는 반대로 된 디귿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인승이에요 5인승 7인승도 좋고 5인승도 나쁘지 않습니다. 7인승은 이제 가족이 가끔 가다가 좀 많이 탄다 이러시는 분들은 선택하는 게 좋은데, 사실 저는 7인승 그렇게 많이 권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7인승을 좀 권하는 이유, 그건 제가 이따가 뒷좌석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꽤 큰 편이라 따로 설명은 그렇게 많이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차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트렁크 크기를 안 보면 섭섭하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키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근데도 전고는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해요. 이렇게 보이나? 제가 지금 이렇게 대충 접어놓고 찍는데도 공간은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이 이유는 이 전 모델보다 전장이 더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아주 약간이지만. 그리고 산타페 모델들보다 더 큰 휠 베이스 때문에 차량 자체가 좀 더 시원시원하게 보입니다. 현대 기아의 그냥 뭐 뻔한 이런 엔진룸입니다. 일단 먼저 산타페 더 프라임에도 있던 고질병 이슈, 일단 차의 엔진 오일이 증가를 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타페 더 프라임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고차를 사러 가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사고차를 볼 수 있어야겠죠. 딜러가 설명도 해주겠지만 요즘에는 성능 기록부를 조작하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야 딜러 앞에서 아는 척을 좀 하겠죠. 먼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볼트 까짐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애매하게 까졌는지 안 까졌는지 몰라요. 내가 봐도 안 까진 것 같아. 딜러들이 이런 걸 보고 사고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옆에 쭉 타고 이렇게 볼트를 보는 거예요. 여기! 자, 보면 볼트가 까져 있죠. 확실히 이게 볼트가 까진 겁니다. 이걸 보고 휀달 한번 뜯었다, 본넷을 뜯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풀었구나. 본넷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뭐 여기를 풀렀다 저기를 풀렀다 보고 먼저 유추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엔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차주가 이거는 수리하기 위해서 한번 풀러본 거예요. 이거 교환 아닙니다. 소리도 좋고 단차도 굉장히 잘 맞아요. 이거 교환 아니에요. 수리하려고 그냥 한번 풀어봤던 거예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안쪽 색깔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휀다의 안쪽 색깔이 보입니다. 보면 좀 허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걸로는 몰라요. 저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아까랑 다르게 검은티티해요. 그냥 어두워요. 그쵸? 요 안쪽 판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교환이거나 저쪽이 교환인데 이쪽은 볼트가 정상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볼트가 굉장히 깨끗하죠. 요쪽 볼트, 요쪽 볼트, 볼트가 다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교환 아니고 저긴 뜯었는데 안쪽 판 색깔까지 다르기 때문에 교환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순정은 안쪽이 검정색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본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고를 볼 때 본넷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빼놓지 않고, 만약 여기 봤다가 저쪽 문짝 봤다가 이쪽 문짝 봤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디까지 봤더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두르는 게 좋다는 점. 볼트는 이렇게 차량에 거의 모든 것에 다 있어요. 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요런 데도 볼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까져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트렁크 쪽 볼트, 트렁크 쪽 볼트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일단 볼트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다 확인하시고 나서 볼트가 까진 데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아마 내 차를 팔아보신 분들은 딜러들의 이 행동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깝니다. 까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동글뱅이 보이세요? 이게 스팟 용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휀다가 찌그러졌거나 뒷문짝이 교환이 된 경우에는 이쪽까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만약에 동글뱅이 하다가 여기가 지워졌다, 동글뱅이가 중간에 없다, 그러면 이쪽에도 판금이 들어가거나 잘라내서 교체가 들어간 그런 흔적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휀다부터 문짝까지 다 돼 있으면은 이 필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까서 동글뱅이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고가 왜 중요하냐, 잘만 고쳐놨으면 됐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고가 나게 되면 잘 고쳐놨다고 하더라도 풍절음이나 소음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잘 고쳐놔면은 반 잘라갖고 앞에 좋은 거 뒤에 좋은 거 해다가 붙이면 그만이지 뭐. 제가 올류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7인승을 추천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등받이 각도 조절이 굉장히 많이 돼요. 또 그거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되는 차량들이 수입차에도 많이 없고 국산차에도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앞뒤로 리클라인이 되면서 뒷자리 공간 확보가 좀 더 괜찮다는 점 때문에 7인승도 굉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보면 220V USB 충전 단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캠핑 다니실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1열 실내 모습입니다. 2열 실내 모습입니다. 메모리 시트, 창문이랑 사이드미러 조작하는 거, 전동 시트 당연히 있고요.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220V 전원까지, 하체 자세 제어 장치, 전체적인 핸들 모습이고요. 계기판 설정 버튼, 크루즈 버튼, 채널을 돌리거나 크루즈 속도 조작을 하는 버튼들이 오토라이트가 되고요. 우적 감지 와이퍼입니다. 이렇게 한 칸 아래로 내려놓으면 비가 오면 자동으로 와이퍼가 움직여요. 여러가지 기능 조작하는 버튼들입니다. 라디오 FM, AM, DMB, 미디어, 채널 돌리는 거, 내비의 현 위치, 내비 메뉴들, 블루투스, 정보를 누르면 공조기 정보라든지 가이드가 나와요. 설정 버튼입니다. 공조기 설정하는 버튼들입니다.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열선, 공조기 정보 버튼입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보조석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브 모드, 에코 모드 되고요. 스포츠, 컴포트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전후방 감지 센서 켜고 끄고 하는 버튼이고요. ISG 기능, 오토 스타트 앤 스탑을 끄고 켜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신호대기나 정차 시에 내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앞으로 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올류 소렌토 옵션은 크게 세 가지예요. 썬루프,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들어간 거, 이 유보 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이테크나 드라이빙 팩이라고 해서 차선 이탈, 후방 경보가 들어간 걸 뜻합니다. 이게 연식별로 조금 달라요. 16년도 차량부터 차간거리가 조절이 되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합니다. 스마트 크루즈죠. 딱히 이제 반자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하게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있게끔 16년부터 들어가니까 15년 등록됐더라도 16년형부터 구매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간 걸로 구매할 때만. 자, 그러면 시운전을 한번 가봐야겠죠. 시운전 하면서 나머지 고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운전을 나왔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가 제외가 됐고 하이테크 옵션이랑 썬루프가 들어갔어요. 네, 명칭은 연도별로 좀 다르게 쓰기는 합니다. 뭐 드라이빙 팩, 드라이브 와이즈 이런 식으로 명칭이 조금 바뀌기는 해요. 크루즈 자체가 스마트 크루즈는 아니에요. 차간거리 조절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요즘에는 이런 기능들도 사제로 장착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시대니까 있으면 좋다. 단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장 이슈가 됐던 거죠. 에바가루. 에바가루가 나오는 차들은 기본적으로 차 안에 담뱃재처럼 먼지가 좀 쌓여 있어요. 물론 중고차는 또 청소를 해놓죠. 차를 보는 동안 시동을 걸어 놓으시고 에어컨을 가장 세게 틀어 놓으세요. 외관 먼저 살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를 많이 들어보고 사고 상태도 보면서 그러다가 약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문을 확 열면 하얀 가루나 먼지처럼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에바가루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물론 진짜 먼지들이 있지만 육안으로 에바가루처럼 하얀 가루, 담뱃재 같아요. 담뱃재. 그런 것들이 날려요. 엔진 오일 증가, 그건 지금 리콜로도 시행이 됐는데 ECU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해결이 됐다라고 하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확실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신 후에는 ECU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안 됐으면은 ECU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2.0 차량의 경우에는 186마력의 41토크예요. 이 차량은 제가 에바가루 나오나 보려고 한 3일 정도 운행을 해봤는데 에바가루가 전혀 없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비, 3일을 타봤는데 거의 시내 주행 위주였거든요. 근데도 연비가 14에서 15 정도는 나와주는 것 같아요. 같아요라 그러면 또 정확하지도 않네 뭐하네 할까봐 14.7 정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물론 제가 양반처럼 운전하기는 해요. 아주 얌전하게. 복합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타보기도 했었고 약 17 정도가 나옵니다. 아까 산타페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던 것도 있고 그 영상에 보시면 제 와이프가 소형차처럼 오목조목 모여있는 것 같다 이렇게 산타페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랩 어라운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SUV를 타고 있다, 넓은 차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렬합니다.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해요. 텀블러가 엄청 크거든요. 이게 들어갑니다. 그냥 컵홀더에. 중고차로 고르실 때는 진동 소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동이 심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일 증가 이슈, 그게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카니발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타기에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카니발을 가야 되는데 카니발 크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SUV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소렌토 7인승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4인 가족이면은 굳이 7인승보다는 5인승도 굉장히 좋습니다. 댓글로 맨날 얼굴 못생겼네 뭐네 뭐 이런 소리 하던데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유난히 부드러운 남자 유부남 카저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가족이 타고 차박을 좀 하려면 소렌토보다는 카니발, 응?